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절대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하 273도죠. 모든 물체의 분자 운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온도는 끝이 어디일까요? 그건 끝이 없습니다. 차가운 상태를 슬픔이라 하고 뜨거워지는 상황을 기쁨이라 한다면 우리는 슬픔의 극점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영하 40도만 돼도 명징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슬픔이라기보다 맑은 기분을 만끽하고 오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특이한 분을 모셨는데요. 가수이시고 거의 시인에 가까우시고 인물은 좀 빠집니다. 가수 이지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영관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실 때 다행입니다. 인물이 빠진다는 너무 칭찬을 하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또 빈정상해하세요. 네, 제가 고개 숙이고 아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가 인물 얘기 나오는 바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스파시바 시베리아. 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국문학 하셨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네? 책 제목 때문에 놀라셨나요? 아니요, 이제 문장들을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른 못 읽었어요. 네. 다른 못 읽고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읽었는데 뭐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힘이 빠진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 있거나 머리에 훅가시를 넣지 않은, 지금 차림새도 그러시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내추럴할 잠바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제가 쉽게 네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예.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진짜예요. 수긍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원래 깔때기 방송이라 괜찮습니다. 네. 다만 제가 국문학 공부를 한 건 맞습니다. 예.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글 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이 나오는 거다. 뭘 보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악을 잘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가수. 물론 제가 이제 뭐 가수가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가수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다. 정확한 잘 듣는 지적이시죠. 사람. 네네.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유심히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다른 각도 내지는 굉장히 깊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럽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제가 또 운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아마 차이점이 있다면 예. 보통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예, 예. 뭐 어디든 캄보디아든 아니면 피지든 뭐 푸켓이든 뭐 다 한 번씩 둘러보시는데 저는 한 곳을 5번씩이나 보게 될 수 있는 가신 거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5번씩 보고도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건 아니요. 그리고 혼나는 거죠. 뭐. 이게 5번 갔다 왔기 때문에 힘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바이칼이나 이런 네. 시베리아를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친구,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친구는 입만 열면 바이칼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도대체 막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거 좀 했습니다. 예, 막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네. 하니까 이걸 내가 어디까지
뻥이고 어디까지 얘가 진짜인가? 붙인 수사를 어디까지 빼야 알맹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이제 몇 번 다녀오면서 그런 필요 이상의 과잉된 감정들 그런 걸 뺀 글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도 생각합니다. 그 예. 힘을 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글의 힘을 빼는 방법을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제가 그 고개를 끄덕거려 드리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한 5번쯤 가보면 시베리아는 이제 대자연이죠. 예.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가 그것을 이를테면 탐닉하러 간 게 아니고 예. 내 눈으로 보고 뭔가를 한번 새로운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한 게 예. 아니라 그런 대륙 그리고 그 넓은 대지에 내가 좀 뭐랄까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겠죠. 처음에 거기를 가시려고 마음 먹은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마음 먹은 건 아니고요. 끌려서 예. 갔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죠, 제가. 예, 예. 제가 전에는 제일조선학교 운동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제일조선학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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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와 예. 조선학교 예. 지원 기금도 하고, 예. 토호쿠 지진 났을 때 몽당연필이라는 단체 또 만들어서, 예. 근데 그 지원 사업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예, 그러면서 물론 그 전서부터 만주의 역사라든가 예. 연해주의 독립운동사 같은 건 관심이 있었고, 예.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거기를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자. 예, 예, 예. 근데 사실 돈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듭니까? 네, 뭐 저기 그냥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놀러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고. 갔다 온 친구가 열을 조금 넘게 갔는데 네. 한 350인가 얼마. 그 정도면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니 근데 그만큼이 안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그 먼데 가서.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가는 건데도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말로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실 가기는 좀 그렇고. 예. 근데 막상 기한이 닥쳤는데 왜 등록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압력이 들어왔어요. 저는 말만 했는데 예. 그냥 책이나 읽고 말지. 톨스토이 알잖아. 뭐 푸시킨 알잖아. 예, 예, 다 이거 배워봤고 강철군화도 읽어봤고. 예. 강철군화가 러시아인가? 네, 일단. 예. 저 그랬는데 거기를 가야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돈을 모아서 일단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예. 거기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죠. 처음에 가셨을 때.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주로 저의 시선이 이를테면 대륙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지 않고 예. 이를테면 독립운동사라든가 우리 분단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은 뭐 이런 것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유심히 보고 네. 보드카를 또 연락해 먹었죠. 횡단열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이런 답답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것을 한번 대륙에 풀어놓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녀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단체가 또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희망레일이라고 예. 희망레일 철도이기도 하고 예. 투마루 내일이기도 내일이기도 하고. 네, 하고. 희망레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부산에서 런던까지 우리가 기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본디 실제로, 옛날에 그랬지 예, 않습니까? 춘원 이광수도 그랬고 예, 가능한 아이칼 간 사람은 다 기차 타고 갔습니다. 예. 우리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거든요. 부산에서 런던까지 철도로 분단을 극복하자. 예. 이런 단체가 그 무렵에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 예. 한 그 이후에 4번 정도 더 다녀오게 됐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시베리아의 요정한테 또 지금은 잠깐 인사한 정도. 그죠, 뭐. 네. 그렇겠죠. 5번이라는 게 평생을 거기서 살아도 다 못 볼 텐데. 그럼요. 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계속 허예서 네, 허옇고 여기가 저기가 시베리아다. 어딜까. 네, 네. 그 저는 불행한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은 그렇게밖에 못 봤고 알프스도 비행기에서 보는 알프스는 그렇죠. 또 다른 네. 맛이 있어요. 갑자기 저 멀리에 구름 위로 그 연봉들이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그것도 멋있죠, 뭐. 네. 신의 세계가 저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뭐 보셨겠지만 아무튼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5번 갔다 오신 분은요. 예.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9,288km. 예.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서 부산까지가 440km 정도 돼요. 440km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몇 배인지 모릅니다. 한 20몇 배 정도 되는데 예. 20배 정도 되겠군요. 거기를 다 완주하신 분이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 분쯤 될까 생각하면 좀 자긍심이 들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거를 네. 다 그 전 코스를 다니신 분들은 많지 않겠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걸요 아마. 아,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세요. 다 타신 분이 계신가? 아마 힘드실 건데. 바이칼. 스파시바 시베리아. 고맙다 그런 뜻이죠? 네네. 스파시바. 제가 제목 때문에 좀 네.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사 갔을 때는 사회자가 아주 저희 정말 훌륭한 연기자인데 그분이 예. 책 제목만 보고 예. 스파시바 시베리아 이게 뭡니까? 이제는 개새끼 시베리아도 나올 때가 됐군요. 우리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풍부하단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아이고, 참. 농담 삼아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아, 책이 굉장히 예뻐요. 그러고 이렇게 탁 쥐었을 때 네, 전체적인 두께나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아마 참 출판사의 고뇌가 좀 있었을 겁니다. 3인의 고뇌가 있었겠죠. 네. 나름 3인도 흔히 말하는 한가닥 하는 출판사에 속하는데 네. 고뇌가 있었겠어요, 진짜. 근데 아마 사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쉽게 가벼운 종이를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 제작비가 좀 더 들겠죠. 예. 그래서 책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참 3인에게 굉장히 이게 죄송해 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많이 팔릴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우리 이 팟캐스트가 네네. 전체 문화 관련 팟캐스트 중에 3위거든요. 이거 뭐 대단하죠. 이동진의 빨간 책방, 네. 진중권의 문화사롱, 그러고 3위가 저희 프로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평소 버릇이 나와서. 이게 대한민국에 한 6,600여 개의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렇죠. 그쯤 되죠. 저희가 한 40위권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저기 팟캐스트 100위 안에만 있어도 꿈의 네. 순위거든요. 전영관 선생님, 예. 저희 PD 선생님, 우리 방송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너무 막 하는 것 같은데. 아울러서 제가 이거 노래를 여기서 네. 꼭 들으려고 이제 우리 이지상 선생님한테 기타를 꼭 갖고 오시라 해서 여기서 물론 이제 녹음실에서 딱 갖추고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맛. 그죠? 그러니까 오늘 노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친구들하고 그냥 네. 이렇게 부르는 개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네. 좋은데요. 네.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네, 방음 장치가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림이 전혀 없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아주 망합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무슨 노래를 해요. 그냥 빨리 하세요. CD 드릴게. 네. 막 이런데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 이거 참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노래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 노래 발표. 그럼 여기서 저희가 처음 듣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 공연 때. 예. 공연 때? 예. 음반의 발표를 안 한 게, 예. 바이칼에 가서, 예. 이제 글을 하나 썼거든요. 예. 안쪽에 스바시바 시베리아 책에 있는 예. 글 중에서 한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리운 것들은 발자국 뒤편을 서성거리는지. 이제 그런 구절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구절을 쓰게 된 경위는 일단 노래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번 해볼게요. 예. 왜 그리운 것들은 왜 그리운 것들은 내 발자국 뒤에서 발자국 뒤에서
서성거리는지 서성거리는지 서성거리다 내게로 오는지 서성거리는지 서성거리는지 서성거리다 내게로 오는지 왜 그리운 것들은 왜 그리운 것들은 내 발자국 뒤에서 내 발자국 뒤에서 비틀거리는지 비틀거리는지 비틀거리다 내게로 오는지 비틀거리는지 비틀거리는지 비틀거리다 내게로 오는지 서성거리는지 비틀거리는지 서성거리다 내게로 오는지 비틀거리는지 서성거리는지 비틀거리다 내게로 오는지 큰일 났습니다. 참. 네. 어떻게 들어줄 만은 하셨나요? 좀 걱정스러워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무슨 가요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물론 수십 년 동안 대중가요를 들은 노래를 그렇죠. 들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송창식의 힘과 유익종의 부드러움이 믹스된 그런 음성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감히 고개를 끄덕거렸다가는 우리 두 선배님께서 큰 누가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듣기에 그렇다는데요. 뭐. 아유, 참.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부르시는데도 이렇게 음색에 이 바닥에 힘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드랍게 이런 게 아닌 깔리는 힘이 있고 또 그러면 이렇게 노래가 무거워지잖아요. 처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건 그 유익종의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이 글을 좀 쓰게 된 게 어디냐면은 앙가라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칼에 336개의 지천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게 336개고 나가는 게 앙가라강 하나예요. 근데 그 강가는 제가 갔을 때 얼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1월 달에 갔으니까 영한 40도? 근데도 안 오나요? 네, 안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살이 세서 그렇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랄까요? 바이칼의 자존심? 40도 이 정도가 얼마나 그 바이칼도 아니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밤이었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맥주를 한잔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가면 맥주를 하고 그 다음 날 일정 때문에 사람들은 일찍 들어가고 혼자 남게 됐어요. 러시아의 겨울은 깁니다. 한 오후 4시 되면 해가 지거든요. 그렇죠. 아침에도 일찍 해가 뜨고
근데 다들 들어가고 나니까 호텔 밖으로 나왔죠. 안가라강 강변을 쭉 걷는데 그때 어디선가 후두둑 소리가 들어왔어요. 네. 후두둑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까 예. 전나무 가지에 눈이 쌓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나무들이 다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늘어져 그렇죠. 있는데 그 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 개가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부러지는 소리. 네. 예.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눈발이 흩날리는 그 장면들을 제가 봤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밤과 쓸쓸한 가로등. 예. 너무 얘기하면 좀 그렇다. 아니에요. 그걸 직접 느껴보셔야 되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걷는 그쪽에는 발자국이 없었어요. 눈에 발자국이 없었고. 더군다나 아무도 안 디딘 순눈인데 그게.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그리운 것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은 내 뒤통수 뒤에서 발자국 뒤에서 자꾸 이렇게 보이지? 나는 앞만 보고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다른 맥주집에 가가지고 악상이 떠오르신 거죠. 아니요, 그건 나중에 만들긴 했는데 악상이 떠올라야 정상인데, 그죠? 예. 그 뭔가는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맥주만 먹었는데요, 그때. 아니에요. 그때 뭔가 안가라강의 요정이 이렇게 한번 탁 찍어주고 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탁 찍혀서 그게 이렇게 뒤통수나 어디를 콕 찍어줬는데 그게 이제 내 몸에서 쫙 퍼지다가 꽉 차고 드디어 착 올라왔을 때가 이제 그거 쓰셨을 때. 뭐 제가 해설을 다 하고 있네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행기들을 저는 그닥 부러워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참 정말로 부러워요. 우리가 굉장히 뭐 네팔이다, 인도다, 뭐다 여행기나 여행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이제 EBS 테마기행을 꾸준히 보고 그러지만 저도 그거 잘 보는데 이건 시베리안 정말 부러워요. 정말. 근데 아마 조금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를테면 여행기라든가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못 본 것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산이고 여기는 뭐가 유명하고 그렇다면 이 여관은 어때서 싫고 저기는 어때서 좋고 정보에 정보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사는 데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에피소드 정도. 뭐 거기서 여인을 만난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음식이 맛있다든가. 흔한 얘기들이죠. 대충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소개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시베리아를 갔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한 일정 부분의 뭐랄까요. 반성 그리고 조금 더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성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사실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를 펴도요. 어디를 펴도 그런 얘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성찰이나 이런 게 제가 지금 탁 폈는데 진심으로 이거 의도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탁 핀 겁니다. 지금 98쪽을 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꽃은 정직하다. 피어야 할 때를 알지만 돌아가야 할 때는 더 정확히 안다. 나무는 정직하다. 뿌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가지를 뻗는다. 구름은 정직하다. 물방울이 모인 정도를 잘 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여행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그 글을 썼을 때는 제가 리스트 비앙카에서 안개를 맞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했었거든요. 자욱했었는데 거기서 그 안개를 뚫고 지나가는 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해도 사람이 지나갈 만큼의 어떤 틈은 열어놓는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구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배 사진도 실어 놓으셨고 여기. 이제 거기 이제 멘션을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 못했다. 어차피 안개 속으로 가요라는 대답을 마음속에 새겼으므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디 앞으로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앞으로 어디 가서 시를 쓴다는 등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아유, 참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전영관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멘션을 들으면서 이거 읽으시는 분들이 너무 오글대면 어떠나 뭐 이런 걱정이 사실 앞서요, 되게.
원래 좀 이렇게 오글대야 마셔요. 네. 조금 그래야 되거든요. 아이고 참. 그 전에 이 프로 전에 네. 그 가요 프로 할 때는 제가 이제 낭송을 계속 했었는데 네. 네. 그때는 뭐 그 완전히 오글 대마왕 내지는 뭐 느끼 버터 대마왕 네.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오글거려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이거 다음 시간에는 아주 뭐 작심을 하고 오글 거셔도 되고 느끼해지셔도 되고.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지 뵙기에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담백한 상이라서 느끼하고는 역시 거리가 좀 멀어요. 네, 역시 인물이 좀 시원찮아요. 아, 또 뒤끝 있으시네 또. 네. 아, 아이고. 예. 다 이게 모든 걸 너무 다 잘하시면 안 돼요. 이거 노래도 직접 쓰시잖아요. 네. 네, 다 곡도 쓰시고 네. 가사도 쓰시고 이렇게 책도 쓰시고 단순히 여행기도 아닌 정말 사색적인 책을 쓰시니까 그래서 조금 좀 아깝기는 합니다. 재주를 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제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뭘 못하세요? 하늘을 나는 거라든지 뭐 물속으로 3시간 잠수하는 거 이런 거요? 아니, 일단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네. 돈이 근본인 사회잖아요. 그 얘기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도 아니고. 그 얘기는 제가 딱 크로징 멘트에 써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일단 그 얘기는 빼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못 버는 일이 거의 천형에 가까운 일이죠. 뭐, 사실. 예. 근데 뭐 저도 한동안 또 백수 생활도 하고 했지만 뭐 굉장히 관념적일 수 있지만 돈의 크기보다 가치의 크기를 좀 더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아유, 그거 훨씬 더 나아지는 예, 거죠. 네. 그거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네,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내일 또 나머지 얘기 뭐라 그럴까요? 시베리아의 속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춥다고 몸을 움츠리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도감이라 그럴까요? 자연의 장엄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통해서 불안이 아닌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 바로 바이칼 호수 아닐까 싶습니다. 제 후배도 지난 여름에 바이칼을 갔었답니다. 저하고 이제 함께 이 팽목항을 다녀오는 길에 두런두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도 당장 달려가고 싶었는데 우리 또 이게 이지상 선생님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울렁거립니다. 일상에 묶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내지만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초침만큼 빡빡하고 쉬는 날이면 이 젖은 빨래처럼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딘가를 한번 떠나볼 일입니다. 바이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당일로 떠나는 여행도 매력적입니다. 가끔 눈을 씻어줘야죠. 강바람에 파도 소리에 마음을 헹궈야 다시 힘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시거든 특히나 얼룩이 심한 부분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은 그 어떤 세탁소보다 기술이 뛰어나니까 말끔하게 지워줄 겁니다. 신의 솜씨죠. 저도 백수 생활하느냐고 마음에 얼룩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 가을에 다 지울 생각이고요. 이게 제 월동준비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